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분산형 금융 생태계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의 총 거래량이 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잔금의 총 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 트론 등 이오스 등의 활성 지갑수가 97%를 차지를 했다. 이오스트나 온톨로지 네오가 탈중앙화 금융의 세계에 합류를 했고 거버넌스 토큰의 분배는 수확량 농업과 결합이 되어 성공적인 DF 성장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유니스왑이 수익의 지붕이 올랐고 스시스왑 여러가지 이들이 뒤를 이었고 그리고 바이낸스 기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금융 가족에 합류하기를 열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건 당연히 디파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래량이 1230억 정도, 대충 보면 한국 돈으로 130조 정도를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었던 대목은 무엇이냐면요. 디파이 시장도 커졌지만 덱스 시장도 같이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그런 유동성이 항상 부재됐던 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였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 디파이가 일부 또 해결을 해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으로 스왑이 최근에 또 나오면서 또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들과에 대한 그런 유동성도 일부 해결을 해 주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대한 형태도 상당히 양호한 형태이고 그게 또 차지하는 비율 또한 57%가 이더리움 체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디파이는 곧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이 더 많이 상승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디파이도 상당히 인기가 좋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한편으로 이더리움이 이번에 2.0이 정말 안정하게 잘 돌아간다고 하면 디파이 시장은 더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렛에 대한 추이도 꼭 이더리움 뿐만 아니고 이오스, 트론이 각각 5에서 35% 보유를 했다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요. 이오스가 이제 트론 대비보다 더 못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PP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본인의 기득권만 더 세우려고 하지 이오스 생태계에 더 도움을 많이 주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아쉽고 그게 시가총액에 또 보여주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스시스왑이 언제까지 계속 수명이 계속 이어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고 일단 활선 지갑에 대한 형태는 계속 50%를 넘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스트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형 코인, 대형 코인들이 나오는 그 디파이 시장이 얼마만큼 천천히 성장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들어왔던 IOST나 또는 온톨로지나 네오가 또 이 시장에 들어왔죠. 네, 그러면서 추이도 많이 좋아지기도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해당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보면서 또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디파이 막 죽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디파이 중에서도 대형 디파이 토큰이 아직은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크게 훼손은 되진 않았고, 오히려 조금 디파이 소형 토큰들만 거의 훼손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대형과 소형에 대한 토큰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대형에 대한 토큰의 방향성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에 이제 이더리움 컨텐더스 부분을 또 보시게 되면 에이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졌고, 그 다음에 뭐 BNB나 이더 기타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더의 비중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값은 이더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플랫폼 코인들에 대한 막대한 힘을 또 알 수가 있겠고, 그만큼 장기적으로 진짜 초장투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플랫폼 코인들은 여전히 답이 있다라는 것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쪽에 있는 뭐 그런 코인들은 약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인 측면은 그만큼 디파이가 계속 수확량이 3분기 때도 좋았고 주도하고, 중대형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디파이 시장에 들어와 줌으로써 그만큼 또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이어나가는 중이고, 잠깐 조정이 많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디파이 이탈률은 그렇게 또 크진 않았다라는 점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D앱의 산업 보고서를 보겠는데요. 보게 되면 인더스트리 리포트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핵심 사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디파이가 그만큼 D앱에 영향을 좀 주었던 부분도 있고요. 트론이 이더리움에 대한 점유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급하게 올라왔던 수치이다 보니까 그만큼 기복도 클 것이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게임 카테고리가 조금씩 약화가 되었고, 디파이로 그 손실을 보상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금융 세계에 합류하려고 하는 시도를 위해서 IOST, 온톨로지, 네오와 같은 작은 블록체인들이 이런 거를 또 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D앱의 개수는 여전히 뭐 이더리움을 따라잡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코인들이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갭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 이오스 대비보다 트론이 요새 열심히 일을 해줌으로써 그 격차를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이오스, 네오, 웨이브, 온톨로지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거의 이름만 거론됐던 코인들 대부분 많이 재미있게 흘러가기도 있습니다. 시세가 상당히 좋긴 했죠. 근데 최근에 스팀이 좀 많이 부진하긴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하이브 쪽이 오히려 하드포크가 또 있어가지고 스팀보다는 하이브가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거래 비용 추이가 점차 늘어나긴 할 텐데, 그게 이제 이더리움 2.0이 얼마만큼 내년에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으로 인해서 앞으로 ERC20들에 대한 또 추이에 대한 변화 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도 뭐 잡트가 급등을 많이 보여주었을 때도 항상 잡트가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이더리움은 움직여 주었죠. 그건 당연히 그만큼 D앱에 대한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또 분산형 거래소 비중을 또 보았을 때도 덱스가 좀 많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가 좀 눈에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이 측면을 보게 되면 뭐 스왑이나 디파이 쪽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 다 해줬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 생태계 가치는 뭐 아까 설명했던 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한 번 더 설명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활성지가 추이는 약간씩은 좋아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3분기 때는 좀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현 상태 유지를 계속 해줄 수 있냐, 아니면 저 감소에 대한 수치가 그렇게 큰 기복의 형태로 많이 감소를 했냐가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추이가 계속 이어 나간다고 하면 좀 문제로도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2020년도 때는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2달밖에 안 남았고, 그것에 따라서 뭘 내용을 뽑아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년 기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론에 대한 관심도가 요새 많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썬토큰, 저스트 토큰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줌으로써 그만큼 놀라운 성과도 많이 냈고, 그리고 그만큼 의미 있는 형태도 많이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도 많이 올라왔고요. 시총도 단기적으로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는 형태로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실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오스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보셔야 되지만, 좀 아쉬운 측면은 이 부분이 좀 걸리게 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스트 스왑에 대한 수명이 얼마만큼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썬토큰이 그만큼에 대해서 계속 문제없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게임의 거래량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또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결론적인 측면은 좋은 성과를 냈다. 그리고 앞으로 4.0 출시와 디파이 생태계가 계속 버무려지면서 추이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오스 쪽은 어떻게 보면 분산형 체계 쪽에서는 거의 좀 잘 안 나오는 추이고, 디파이 쪽이 최근에 좀 동참하면서 나오고 있는 시절이고, 게임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소셜도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보이스가 이제 내년에 좀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게 되겠고요. 이 게임은 최근에 제가 이어서 기반 게임들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좋아졌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많이 그 게임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건 매우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결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디파이 생태계가 급증을 했고, 게임 기반으로 지금의 거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좀 더 시세적인 측면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디파이가 조금 더 성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좀 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하이브는 하드포크 시점으로 인해서 지갑에 대한 개수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동력도 매우 크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두면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스팀은 좀 오래됐으니까 의미는 있겠죠. 근데 과거 때문에 너무 감소했던 게 너무 크다 보니 그만큼 관심도가 매우 적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하이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스팀은 약간은 좀 내려놓자, 이런 형태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왁스도 최근에 게임 출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왁스도 디파이 관련된 비스무리한 거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는 나쁘진 않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